왜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지금에야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전혀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선명함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나이가 되어서야 보이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제 와서야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건 위로라기보다는 그저 현실을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문득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별것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남은 건 피로뿐인 것 같은 순간.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도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얻었기 때문에 또 고통스럽다. 젊을 때는 이 말이 너무 비관적으로 들렸습니다. 세상은 노력하면 보상받는 곳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관계는 진심을 다하면 지속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나이가 되고 나니 그의 말이 비관이 아니라 그저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젊을 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편안해질 거라고. 자식을 잘 키우면 그것이 나중에 보람으로 돌아올 거라고. 진심으로 대하면 사람들도 그렇게 대해줄 거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편안함은 오지 않았고,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삶을 살고, 진심을 다했던 관계는 어느새 서먹해지거나 사라졌습니다. 이건 누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젊을 때 가졌던 기대가 세상의 실제 모습과 달랐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무언가를 원할 때 우리는 고통스럽고 그것을 얻고 나면 권태로워진다고. 돌이켜보면 우리 삶이 정말 그랬습니다. 집을 장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모았고 결국 샀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고 나니 그 다음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뭐지? 욕망이 이루어지면 기쁨이 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 오는 건 또 다른 공허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기대하는 역할로만 봤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나를 이해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배우자는 평생 내 편일 거라 믿었습니다.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부모님도 그저 사람이었고, 배우자도 자기만의 피로와 한계가 있었고, 친구도 각자의 삶에서 바빴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결국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고. 젊을 때는 이 말이 너무 슬프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고독이 슬픈 게 아니라 고독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슬픈 거였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 누군가가 내 공허를 채워주길 바라는 것. 그 기대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말아주세요.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보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노력의 한계입니다. 젊을 때는 믿었습니다. 노력하면 된다고. 정성을 다하면 보답받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자식들을 위해 내 것을 포기했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노력이 항상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날들이 더 많았고, 정성을 다했지만 상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애쓴 만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세상이 불공평해서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세상은 애초에 우리의 노력에 보답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아니 그저 살기 위해 계속 움직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멈추면 불안해지고, 쉬면 죄책감이 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언가가 쌓여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였나? 이 질문은 허무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허무함은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잘 사셨잖아요. 자식들 다 키우셨잖아요.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압니다. 성공이든 뭐든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건 뭔가 텅 빈 느낌뿐이라는 걸. 그리고 이 느낌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나이 들면 여유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욕심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욕심을 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것뿐이었습니다. 원해도 얻을 수 없고, 얻어도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또 공허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덫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습니다. 원하지 않으려 해도 또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되어서야 이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고 해서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저항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는 알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을. 젊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 주길 바랐습니다. 내가 힘들 때 알아주길, 내가 외로울 때 찾아와 주길, 내가 아플 때 염려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고통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건 냉정한 게 아니라 그저 사람이 그런 거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고 했습니다. 추울 때는 서로 가까이 붙으려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이 말이 이제는 이해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주고받기 쉽습니다. 기대가 크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하게 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이건 냉담해진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되면 시간에 대해서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없다고 느끼면서도 뭔가를 서둘러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 결국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이루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무엇을 이루든,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결국 나는 나로 남는다는 걸. 그리고 이 나라는 존재가 생각보다 변하지 않는다는 걸.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타고난 성격, 기질, 경향성은 평생을 두고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젊을 때는 이 말에 반발했습니다. 노력하면 변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가 옳았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불안했던 사람은 여전히 불안하고, 외로웠던 사람은 여전히 외롭고, 허전했던 사람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나아지고, 상황이 달라져도 그 밑바닥에 깔린 감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곧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선고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깨달음은 어떤 해방감을 줍니다. 더 이상 나를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제는 그냥 이대로의 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때로는 한심해 보여도 이게 나라는 걸. 그리고 이 나이가 되어서야 후회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후회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할 텐데.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때로 돌아가도 아마 똑같이 했을 거라는 걸. 왜냐하면 그때의 나는 그때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지금의 나로 과거를 평가하는 건 불공평합니다. 지금 내가 아는 것들을 그때의 나는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지금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쓸쓸합니다. 기쁨보다는 체념에 가깝습니다. 희망보다는 현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쓸쓸함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거짓된 기대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젊을 때는 세상이 공평하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노력하면 보상받는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사람은 선하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유지하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현실은 계속 그 믿음을 배반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보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세상이 그런 거였다는 걸.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본래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이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속성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채워지면 또 권태로운 것. 이 구조에서 완전한 만족이란 불가능합니다. 젊을 때는 이 말이 너무 비관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게 비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때로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행한 게 내 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삶이 원래 그런 거라는 걸 이해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나이가 되면 욕망에 대해서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욕망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꿈이고 목표고 동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욕망이 사실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임을 압니다. 원하는 순간 우리는 평화롭지 못합니다. 얻을 때까지 불안하고 얻고 나면 공허하고 그래서 또 다른 걸 원하게 됩니다. 이 반복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욕망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원하는 마음이 들어도 꼭 가져야 하나? 라고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갖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아니까요. 갖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대도 이제는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채워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니까요. 우리도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누군가를 완전히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 조금은 편해집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행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 젊을 때는 이 말이 너무 소극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태도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고통은 줄일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무리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이 나이가 되어서야 우리는 그 방법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그리고 이것이 이 시기에만 가능한 시선입니다. 젊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없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남아 있었고, 아직 기대가 남아 있었고,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믿음, 기대, 가능성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고통스럽게도 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니 비로소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지는 않지만 거짓되지도 않은 것이, 그리고 이 시선은 쓸쓸하지만 동시에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더 이상 되고자 애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미 충분히 살았고, 이미 충분히 애썼고, 이미 충분히 견뎠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걸 압니다.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특별하게 살지 못해도,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미를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삶에는 애초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려 할 뿐입니다. 젊을 때는
이 말이 너무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게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산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니까요. 애초에 모두가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저 어떤 사람은 그걸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인정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되면 인정하게 됩니다. 저항하기보다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대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 시기의 지혜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은 아니지만 조용한 이해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 이해는 뒤늦게 왔습니다. 젊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젊을 때는 이걸 이해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도 압니다. 겪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깨달음은 나이와 함께 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준비되든 안 되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 나이를 산다는 것입니다. 더 잘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덜 오해하며 사는 것. 더 많이 얻으려 하는 게 아니라 덜 집착하며 사는 것. 더 특별해지려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함을 견디며 사는 것. 그리고 그게 이 시기의 과제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용합니다. 기쁘지는 않지만 평온합니다.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전반부는 행복을 추구하고 후반부는 불행을 피하는 데 쓴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이해됩니다. 더 이상 행복을 쫓지 않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뿐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억지로 의미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견딜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이 나이의 삶입니다. 누가 봐도 대단하지 않고 누가 봐도 특별하지 않지만 본인에게는 매일이 작은 싸움입니다. 일어나는 것, 밥을 먹는 것, 하루를 보내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는 거니까요. 거창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되어서야 그게 괜찮다는 걸 압니다. 거창한 목적이 없어도, 특별한 의미가 없어도,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젊을 때는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도 나름의 성취라는 걸 압니다.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도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거창하게가 아니라 조용하게, 화려하게가 아니라 담담하게.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가끔 문득 보이는 것들을 그저 바라보면 됩니다. 나무가, 하늘이, 바람이 예전과 똑같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도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 변한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지만 여전히 숨 쉬고 여전히 느끼고 여전히 생각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쓸쓸합니다. 하지만 그 쓸쓸함 속에는 어떤 진실이 있습니다. 거짓되지 않은, 포장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 그리고 그 진실과 함께 사는 것이 이 시기를 산다는 것입니다. 아름답지는 않지만 정직합니다.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현실적입니다. 기쁘지는 않지만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그 공허함도, 허탈함도, 쓸쓸함도 모두 괜찮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저 이 나이가 되어서야 보이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지금 이 마음 그대로 괜찮습니다.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그냥 이대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조용히.